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좀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좀 가서 좀 설명드리고 이 챕터를 끝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챕터에서는 우리가 C++의 빅5가 뭐다라는 걸 배웠어요. 빅5는 소멸자,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 요 5개를 말하는 거고, 이 5개가 언제 필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 중에 딥 카피가 필요한 애가, 복제할 때 딥 카피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5개를 내가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올바르게. 아니면 필요 없게 해가지고 제로 규칙이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라는 개념, 복제할 때 복제라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 이동은 주로 이제 포인트 타입의 어떤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걔가 유지한 주소를 내가 뺏어오는 거죠. 무브 한다는 건 그 주소를 내가 가져가는 거고, 걔가 갖고 있는 주소는 널 ptr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내가 무브에서 갖고 오는 그 대상은 뭐가 돼야 돼? 곧 소멸될 임시객체인 애는 그냥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임시객체가 아니라 계속 존재하려면 갖고 오면 안 되겠지. 아니면 갖고 오더라도 그 L밸류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안 쓰는 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익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다 보면 세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세터 중에 이제 원시 타입은 상관이 없어요. 원시 타입은 그냥 매개 변수를 뭘로 받으면 돼요? 값으로 받으면 되죠. 비용도 안 드는 거니까. 이제 원시 타입, 내가 받아야 되는 인자가 원시 타입이면 복잡한 게 없어요. 그냥 값 전달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받아야 되는 인자가 무거운 거야. 객체같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효율을 높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set A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내가 사용할 때 R 밸류를 전달할 수도 있고 L 밸류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애가 L 밸류가 되는 거고, 이런 애가 L 밸류가 되는 거죠. R 밸류, L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하면은 요거는 R 밸류죠. 그렇죠? 임시잖아. 얘는 그냥 그때 쓰는 거고, 여기다가 어떤 STD 스윙의 S가 변수면 이렇게 전달하면 얘는 L 밸류를 전달하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효율적으로 뭘 처리하고 싶은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만들 수는 있겠죠. 세 가지 형태로 세터를. 그럼 이 세 가지 형태로 만들었을 때 R 밸류를 전달하면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애는 얘 R 밸류지만 컨스트 참조는 R 밸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컨스트 참조는. 만약 여기 컨스트가 없으면 이런 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이런 애가 없었을 때는 이런 애를 가지고 이제 R 밸류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제 요때 임시객체가 생성이 된 다음에 일로 전달이 되죠. 근데 전달할 때 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참조니까 비용은 안 드는 거죠. 복제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비용은 안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하고 있냐면 equal m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러지는 건 뭐가 불러져요? 복사 대입 연산자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면은 임시객체가 생성되는 비용, 복사 비용이 들어요.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만들었다. 값 전달로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std move를 하고 있죠. 왜 std move 해도 돼요?
이 m은 요 매개 변수 m은 이 함수가 끝나면 사라지는 애잖아요. 그래서 복사 대입하는 대신에 이제 그 이동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이 A라는 애가 이동 대입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동 대입이 없으면 이렇게 썼으면 어떻게 돼? 뭐가 불러져요? 복사 대입이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std move를 내가 했다 써가지고 r value로 바꾼다고 해서 무조건 이동 대입이 불러지는 건 아니에요. 이동 대입을 불렀는데 이동 대입이 실제 있어야 되는 거지. 이동 대입이 없으면 이동 대입 대신에 복사 대입을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예제에서 가정하는 거는 이 A라는 애는 이동 대입을 하게 되면은 효율적인 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해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여전히 임시 객체가 생성이 되죠. 근데 컴파일러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임시 객체를 생성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복사 생략을 해가지고 요때 매개 변수 m을 만들 때 임시 객체가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 객체가 생성이 되고 이동 대입 보통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고 복제되고 이동되는 게 아니라 실제 최적화가 C++ 17에서는 의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임시 객체가 생성이 되고 이동 대입이 돼요.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더 효율적인 거죠. 실제로 보면 얘가 더 효율적인. 그 다음에 3을 보면 세 번째 보면 이제 여기가 임시 객체가 생성이 되고 이동 대입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전달할 때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2와 3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2와 3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L밸류를 이렇게 전달했다. 그러면은 얘는 L밸류를 받을 수는 없어요. 3번은 L밸류를 받을 수 없고 L밸류를 이렇게 전달하면은 요건 첨조니까 전달할 때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복사 대입이 이루어집니다. 2번은 요때 M을 생성하기 위해서 복사 생성자가 불러지고 이동 대입이 불러져요. 그러니까 L밸류를 전달했을 때는 요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L밸류를 전달하면 얘가 효율적이고 R밸류를 전달하면 얘가 더 효율적이에요. 둘은 비용이 같아요. 그런데 얘 둘을 우리가 다중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얘 둘은. 값 전달하고 어떤 그 참조 전달을 같이 다중정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일루도 갈 수도 있고 일루도 갈 수가 있어요. 이 경우도 이제 일루 갈 수 있고 일루 갈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L밸류일 때도 효과적이고 R밸류일 때도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두 개를 다중정의하는 거예요. 얘를 같이 못 쓰니까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게 되면 요렇게 만들면은 이제 R밸류 전달하면은 R밸류는 R밸류를 더 우선하니까 여기에 전달되고 L밸류면 여기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다중정의해야 되는 건 어때요? 번거롭죠. 하나면 두 개만 다중정의해야 되니까 오케이야. 근데 어떤 세터가 아니라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인자를 뭐 3개를 받아. 그러면 그 3개가 어떨 때 이쪽이 R밸류고 이쪽이 R밸류고 막 조합이 많죠. 그러면 다중정의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이제 우리가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좀 앞으로 다시 가서
완벽 포워딩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완벽 포워딩. 그래서 모던 C++가 오면서 새롭게 도입된 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R-밸류 참조. 요거거든요. 근데 얘를 도입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쟤를 도입했고, 또 하나는 완벽 포워딩을 이제 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그럼 완벽 포워딩은 뭐냐면은, 아까 보신 예처럼 내가 이런 구조체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체가 있는데 얘의 뭐 생성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생성자를. 그런데 이 생성자는 이런 식으로 R-밸류를 두 개 전달할 수도 있고 L-밸류, R-밸류, R-밸류, L-밸류, L-밸류 두 개를 전달해서 그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경우에 모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네 개를 다중정의해야 되는 거죠. 아까 개념에 의해서. 그래서 L-밸류 A, B를 전달하면 요걸 부르게 되는 거고, 첫 번째처럼 R-밸류 하면은 맨 마지막 게 불러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네 개를 다중정의하는 게 번거롭죠. 번거로워서 얘를 이제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도입한 게 이제 완벽 포워딩입니다. 완벽 포워딩은 이제 여기로 갈 때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복잡한 거지만 이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에는 L-밸류가 전달 올 거고 여기에는 R-밸류가 전달이 오겠죠. 그렇죠? 얘는 그냥 일반 L-밸류 참조고 얘는 R-밸류 참조니까 L-밸류와 R-밸류를 이용한 요 P2 같은 형태 때 얘가 불러질 거예요. 그럼 이걸 받아서 first라는 객체를 만들고 second라는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문제예요. 얘를 일로 전달할 때 여기에 추가적으로 std move를 왜 써줬어요? 요걸 왜 썼을까요? std move를? 이 페어라는 생성자에 L-밸류와 R-밸류를 전달했으면 이 first와 second는 L-밸류를 이용해서 first 객체를 생성하고 second는 R-밸류를 이용해서 생성하고 싶은 거예요. R-밸류가 전달됐으니까. 그런데 이 R-밸류가 전달됐지만 이 second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second는 R-밸류가 아니라 L-밸류예요. 그래서 이 L-밸류를 다시 뭘로 바꿔줘야 돼? R-밸류로 바꿔줘야 R-밸류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밸류가 들어왔는데 그 R-밸류를 다시 R-밸류인 상태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함수에 전달하고 싶은 건데 그 전달을 하려면 이렇게 std move를 써서 다시 R-밸류로 바꿔줘야 된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 그래서 이제 하나의 함수만 만들어 가지고 이 네 개를 다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완벽 포워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릴 건데 이 범용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생성자를 범용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2개짜리를 써요. 그리고 여기에 std forward라는 걸 씁니다. 근데 std forward하고 std move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그거 좀 기억해 두세요.
move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L 밸류를 뭘로 바꿀 때 쓰는 거예요? R 밸류로 바꿀 때 써요. L 밸류를 R 밸류로. 그러니까 내가 이동 생성자를 부르고 싶다 일부러. 그러면 SD move로 R 밸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퀄로 얘가 R 밸류가 되면 복사 대입이 아니라 이동 대입이 불러주는 거예요. 이때 여기다 뭘 써요? std move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여기에 L 밸류가 들어오면 L 밸류가 전달이 되고 R 밸류가 들어오면 R 밸류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td forward는 L 밸류이면 L 밸류로, R 밸류이면 R 밸류로 바꿔줍니다. 원래가 R 밸류면. 그러니까 이 first는 여기를 받았기 때문에 변수니까 무조건 first와 second는 이 함수에서는 L 밸류예요. 근데 그 L 밸류가 R 밸류를 받았으면 std forward는 뭘 해줘요? R 밸류 바꿔줘요. 근데 그게 L 밸류였으면 그대로 L 밸류로 남겨줍니다. 그게 차이예요. std move는 무조건적으로 R 밸류로 바꿔주고 std forward는 원래 거와 일치되게 바꿔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바꿔주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에 나타났던 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안 만드는 겁니다. 안 만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C에서 수업 함수는 뭘로 만들어요? 포인터 갖고 만들어요. 왜냐하면 C에서는 참조가 없으니까 포인터 갖고 만들어요. 수업은 두 개의 변수의 값을 서로 맞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C++로 옮겨가면은 포인터 대신에 참조를 쓰게 됩니다. 참조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템플릿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니까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코딩하냐면 그 대입할 때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라 std move로 해줍니다. move를 하는 이유는 A와 B를 서로 맞바꿀 거니까 A가 갖고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A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서 그 맞바꿔야 되는 애가 이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애야. 그럼 어떻게 돼? 얘랑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동이 효과적인 애면 이렇게 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수업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td move는 이제 이런 식으로 L 밸류를 내가 필요할 때 R 밸류로 바꿔가지고 쓰는 거고, 그 R 밸류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복사 생성자 대신에 이동 생성자나 복사 대입 대신에 이동 대입을 불러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애들을 std move 하면 효과적이 되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만? 이동이 효과적인 애들만. 이동이 효과적인 않은 애들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클래스가 원시 타입만 있는 클래스예요. 그럼 얘는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동이라는 게 그 클래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해하시는지 이제 봅시다. 완벽 포워딩 얘기를 했으니까
좀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 코딩하는 거 보면은 벡터를 쓰라고 했더니 아무 때나 인플레이스 백을 또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인플레이스 백을. 그래서 원래는 푸시백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푸시백 쓰는 거예요. 푸시백. 근데 그 C++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 구조가 있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익혀야 되는 거가 std 벡터입니다. 그래서 C++로 프로그램 잘 하려면 std 벡터를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std 벡터에서 그 배열, 내부적으로 배열로 구현되어 있는데, 배열 맨 끝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 쓰는 연산이 뭐예요? 푸시백입니다. 이 푸시백은 두 가지로 다중정의 되어 있습니다. const t 참조로 받는 게 있고, t 이렇게 r 참조로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푸시백 string이었을 때 이렇게 부르면 어디로 가요? 어느 거 불러? 어느 거 고쳐요? 아래 거 가겠죠. 푸시백 s 뭐 이렇게 되면 이 위에 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도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C++, 모던 C++가 되면서 여기에 하나가 추가됐어. 요 이름 대신에 inplace라는 애가 들어와요. inplace back. 뭐 어떤 애들은 그냥 inplace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inplace로 시작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럼 이 inplace는 뭐냐면은 inplace back은 아까 학생을 우리가 넣을 때 pushback student 홍길동 20일 이렇게 하면 얘는 요 두 개 중에 어떤 걸 불러요? 1, 2 중에 2를 부르겠죠. 그래서 R밸류로 전달할 때 이제 R밸류 참조 받는 걸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1로 가는 거예요. 1로 가는 건데 이때 inplace back을 쓰면은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홍길동 20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inplace back을 하면. 즉 R밸류 이렇게 객체를 인자로 생성해서 전달해야 될 때 객체를 여기서 생성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뭘 전달하냐면 그 객체를 생성해야 될 때 필요한 인자를 여기 나열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나열해서 전달해야 돼요. inplace back.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는 뭘까? 비용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비용이 어떻게 들어요? 2번을 전달될 때 우선 뭐가 소요돼? 요 애는 뭐가 소요돼? 요 수련 객체 만들어야 되죠. 요 버전 학생 객체 생성해야 돼요. 그럼 안에서는 뭘 알고 있을까? 안에서는 학생 객체를 받았어요. 그럼 그 학생 객체를 어디다 저장해야 돼? std 벡터니까 어디다 저장해? 내부 배열에다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내부 배열이면 버프 i에다가 요 애를 하겠죠. 요게 a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임시 객체니까 얘를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구현할 거예요. 그러면
학생 객체 생성하고 뭐가 들어가? 이동 생성자가, 이동 대입이 들어가는 거죠. 학생 생성, 이동 대입.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전달할 때 뭐가 전달돼요? 인자들이 전달되죠. 그 인자들이 전달돼서 어떻게 되냐면 문법도 다 기억이 안 나네. 스튜던트 홍길동 20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객체 생성하는 게 어디서 일어나요? 이 안에서 한 번만 일어나요. 어디서 생성을 해요? 그 배열 공간에다가 생성하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요걸 뭐라 그래요? 원래 new 하면 어디다 생성해? new 하면 원래는 함수 스택과 힙 어디? 힙에 생성하죠. 그래서 new 뭐 하면은 원래는 어디다 생성하냐면 힙에 생성하는 거예요. 근데 new 위치를 여기다 줄 수 있어요. 내 생성하는 위치를. 그러면 특정한 위치에다가 그거를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걸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치에다가 생성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비용을 생성, 이동 이렇게 들어간 비용을 생성 비용만 소요되게 하는 거예요. 줄인 거예요. 하나 더. 그게 인플레이스 백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스 백은 뭘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2번을 하나 더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스는. 그런데 인플레이스를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인플레이스를. 이 인플레이스는 뭘 받아야 돼? 생성자에서 받아야 되는 인자들을 받아야 되죠. 근데 생성자가 한두 개도 아니고 생성자가 여러 개를, 인자를 여러 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성자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개의 인자들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해요. 얘가 뭐냐면은 가변 인자예요. 인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3개도 필요한 받고 4개도 받고 5개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드는 여기에 전달되는 학생의 생성자가 2개 받고 있을지 3개 받을지 4개짜리일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생성자들을 스튜던트 클래스에 만들어 놔도 다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은 가변 인자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예요. 인플레이스 만들려면 가변 인자. 그 다음에 가변 인자만 있으면 되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전달하면은 얘는 값 전달이죠. 20일은 값 전달로 받으면 되는데 얘는 뭐냐면은 R 밸류예요. 홍길동은. 그러면은 여기서 요 변수가 S라고 그러면 요 S가 전달돼야 되는데 여기로 S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요 S는 R 밸류가 전달됐지만 요로 전달할 때는 뭐가 돼? L 밸류로 바뀌는 거죠. 여기가 R 밸류인데 그냥 S로 쓰면 L 밸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나열한 어떤 그 표현식의 값 분류 그대로 요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생성자에.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게 완벽 포워딩이라는 거예요. 완벽 포워딩. 완벽 포워딩은 얘가 함수 인자로 뭘 받았죠. 그 받은 인자가 L 밸류일 수 있고 R 밸류일 수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 내부적인 함수에 또 다른 함수에 호출할 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R 밸류면 R 밸류, L 밸류면 L 밸류대로 전달하는 걸 완벽 포워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스를 구현하려면 필요한 게 가변 인자 플러스 완벽 포워딩입니다. 완벽 포워딩.
그래서 완벽 포워딩이 이제 여기에 뭘 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어떤 인자를 받아가지고 그 인자를 내부적으로 또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는데 그 값 분류가 안 바뀌게끔 전달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게 완벽 포워딩이에요. R 밸류가 오면 R 밸류, L 밸류가 오면 L 밸류.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좀 특수하게 그 C++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개념인데 어느 정도 이해는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템플릿 얘기를